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고요. 국제적 도시일 뿐만 아니라 그전에 조선 왕조 때부터 또 수도이고 여러 역사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중심지이죠. 문화, 경제, 사회 모든 것들이 수도에 집중이 돼 있었는데요. 서울의 지금뿐만 아니라 서울의 과거와 역사를 알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한양도성을 걸어서 완주할 수 있는 해설 프로그램 도성길라잡이와 함께하는 한양도성 스탬프 투어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봄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관련해서 홍은영 서울 KYC 도성길라잡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한양도성, 우리가 살고 있는 한양. 사실 성곽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큰 의미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 이제 서울이 넓어졌는데 한양도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략하게 한양도성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KYC에서 도성길라잡이로 활동하고 있는 홍은영이라고 합니다. 그 한양도성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양도성은 조선 왕조의 도읍지였던 한성부의 경계를 표시하면서 일종의 권위를 드러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군사 방어를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고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서울과 지방의 경계 혹은 왕이 사는 곳과 왕이 살지 않는 곳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경계 역할을 하고 있고요. 도성은 태조 5년 1396년에 백악, 낙산, 목명, 인왕 4개의 산의 능선을 따라서 쌓은 곳이고요. 그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번의 개축을 통해서 높이는 3에서 5m 정도, 그리고 총 길이는 18.6km 정도에 이루고 있고요. 현존하는 세계 도성 가운데서 제일 오랫동안 도성의 기능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좀 말씀드리자면 1396년에서 1910년까지 그 기능을 했고요. 기간은 약 514년 정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존하는 세계 도성 중 가장 오래된 기능을 한 그런 도성이라는 기록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양도성은 4개의 큰 문과 4개의 작은 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4개의 가장 큰 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국보 1호 승리의 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숙정문, 그 다음에 돈이문, 흥인지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소문은 해화문, 소위문, 광희문, 그 다음에 창희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 소위문과 돈이문은 멸실이 돼서 지금은 그 문은 보실 수가 없고 다만 표지석을 통해서 이 자리 어디쯤에 문이 있었겠구나라는 짐작 정도는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도성길라잡이이시네요. 줄줄줄 한양도성의 역사를 쭉 꿰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 한성 안에 도성 안에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시내 사는 사람이었죠. 우리가 지금은 사실 사대문 안에 사시는 분 많지 않을 텐데 말이죠. 자, 그런데 이 한양도성을 걸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도성길라잡이와 함께하는 한양도성 스탬프 투어가 지금 쭉 진행이 되고 있죠. 이 투어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저 한양도성 스탬프 투어는 저와 같은 도성길라잡이 자원활동가 분들께서 매주 일요일에 한양도성을 찾는 시민들에게 한양도성의 아름다움, 가치, 역사를 안내해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4개 구간으로 지금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참여하시면 18.6km 한양도성을 완주하실 수 있게 되는 프로그램인데 매주 2구간씩 운영이 되고 있고요. 첫째, 셋째 주는 백악 구간과 목명 구간, 둘째, 넷째 주는 낙산 구간과 인왕 구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몇 구간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스탬프가 있더군요. 또 도장도 찍고 그랬는데 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랑 다니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한양도성에 대한 정기적인 해설 프로그램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저희가 2010년도에 서울 KYC에서 시범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고요. 2011년도부터 정기 프로그램으로 발전을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양도성이 많은 부분이 종로구에 걸쳐져 있다 보니까 또 때마침 종로구청 담당하는 분하고 또 연결이 돼서요. 모집과 홍보는 종로구청에서 도와주시고 있고 기획과 운영은 저희 KYC에서 지금 진행을 하면서 본격적인 정기 프로그램으로 발전이 됐고요.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2012년에 이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서울시에서 한양도성을 전담하는 한양도성 도감과가 생기면서 조금 더 확장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민간 협업의 좋은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뭐 걸으셔도 물론 되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따라서 가면은 훨씬 더 배우는 것들이나 유익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완주 프로그램이 앞서 4주 동안 진행된다 그랬죠. 네. 그러면은 코스는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저희가 내사산을 중심으로 4개의 코스로 나뉘어져 예. 있고요. 일단 백악 구간을 제가 활동하는 백악 구간을 네.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백악 코스는 창의문에서 시작을 해서 백악을 넘어서 해화문까지 가고요. 그게 이제 한 코스가 되고 다시 해화문에서 시작을 해서 낙산을 넘어서 광희문으로 마치는 게 낙산 구간이 되고요. 그다음 광희문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남산을 지나서 숭례문까지 가시는 게 목묘 코스고요. 그다음에 숭례문을 시작으로 해서 인왕산을 넘고 다시 그 창의문으로 도착하는 게 인왕 코스 이렇게 해서 4구간을 도실 수가 있고요. 하나의 큰 원을 4구간으로 나눠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홍은영 길라잡이께서는 백악 코스 네. 계시다 그랬죠. 네. 거기가 제 판단으로는 제일 험한 코스인데, 예, 그 숙정문으로 해서 네, 맞습니다. 그렇죠. 창의문까지 넘어가는데, 네. 예. 창의문에서 시작해서 숙정문에서 해화문으로. 저는 이제 반대쪽에서 이렇게 아, 넘어갔는데요. 역주행하셨군요. 제법 그죠. 뭐 이제 산길 건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네. 코스는 꽤 이제 난이도가 있는데 그렇군요. 자, 4개 코스가 뭐 일부 부분들은 지금 남산 이런 쪽은 이제 좀 성곽이 없어진 쪽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4개 코스가 다 특징이 있는데요. 구간별 특징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그 백악 구간 먼저 말씀드리면 백악 구간은 한동안 민간인들의 출입이 제한된 구간이었습니다. 예. 거기가 그 1968년 1.2일 사태 때문에 그때 이제 통제된 이후로 계속 시민들에게 개방이 되어 있지 않다가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때 시민들에게 개방이 된 곳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랫동안 폐쇄된 구간이다 보니까 다른 구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성곽의 모습이 가장 많이 보존되어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네. 그곳이 지금 청와대를 끼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군사 보호 지역이에요. 그래서 신분증 없이는 출입을 할 수가 없는 구간이라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데 대신 백악 구간 오르셔가지고 청운대에 가시면 경복궁에서부터 광화문 광장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조선시대 육조 거리를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네. 낙산 구간 또 말씀을 드리면 낙산 구간은 대학로랑 가까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데이트 코스 혹은 가족들의 나들이 장소로 많이 이용이 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여기 특징이 근처에 삼선동, 이화동 같은 삶의 공간이 공존하고 있는 곳들이 한양도성과 함께 하고 있다는 네. 게 낙산 구간의 가장 큰 특징이 될 것 조금 같아요. 편안한 가족들과 좀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네. 낙산 구간은요. 그리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목묘 구간 여러분 남산이라고 알고 계시는 목묘 구간 같은 경우는 그 600년 전에 태조 때 성곽이 아직도 지금까지 그 형태를 잘 보존하고 있는 곳이라서 가시면 아마 서울 안에 이런 곳이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반면에 일제시대 때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라서 도성길라잡이 안내를 같이 들으시면서 그런 걸 느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왕 구간을 설명을 드리면 인왕산 같은 경우는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로 많이 알려진 곳이다 보니까 회화의 소재로 자주 등장할 만큼 산세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다만 인왕 구간도 그 숭례문에서 정동길 가는 구간에 거의 지금 성곽길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역시 또 저희 도성길라잡이 안내를 들으시면서 성곽이 있었던 자리를 상상하면서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접 오셔서 발로 네. 걸으시고 눈으로 보시면서 느끼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왕 구간도 좋죠. 그쪽에 이제 말씀하신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 있는 구간이 서천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쪽이잖아요. 네. 예, 그러게요. 좋은 코스들이 참 많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고 시민들이 걸을 수 있도록 또 스탬프를 만들고 외국인도 찾아오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게 이런 아이디어가 중요한 건데요. 이런 아이디어는 그러면 어떻게 나오게 됐나요? 저희가 요즘에 해외에 나가면 그런 스탬프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종로구청 담당자가 사실 한양도성을 그냥 걷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동기부여를 하면 조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걸 이제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그걸 막 만드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홍은영 해설가께서 몸담고 계신 민간기관 KYC? 네, 서울 KY. 서울 KYC와 네. 협력해서 협업을 하고 있는데, 예. 그 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또 어떤 계기로 이렇게 연결이 된 건가요? 네, 일단 좀 저희 KYC라는 소개 좀 단체에 해주시면 대해서 좋죠. 좀 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는
1%의 참여와 1%의 나눔과 1%의 성찰로 나와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시민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도성 길라잡이도 있고요. 지금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역사를 안내하면서 평화와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는 평화 길라잡이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거 관련해서 다양한 그 시민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 시민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에 처음으로 도성길라잡이 1기를 모집을 했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하게 된 활동이 당시에 그 화재로 불탔던 숭례문 복구 현장이 그 시민들에게 주말에만 개방이 됐었는데요. 그거를 안내하는 작업을 하다가 요거를 조금 더 활동 반경을 넓혀보자라는 생각으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한양 도성 안내를 하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은 저희끼리 하고 나중에 종로구청과 서울시와 이런 식으로 같이 작업을 하게 돼서 지금의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2008년에 1기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하셔서 그렇죠? 역사에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거군요. 또 프로그램도 꼭 서울성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으시네요. 네. 그러면 홍은영 해설사께서는 길라잡이께서는 몇 기세요? 저는 5기입니다. 5기. 네. 네. 그러면 5기도 굉장히 초창기 멤버인가요? 중간 멤버 정도 지금 되나요? 8기가 수습 활동을 하고 있어서 중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렇게 시민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길라잡이로 참여하시긴 하지만 그래서 지식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 좀 다르잖아요. 네. 공부도 하고 그거를 설명해 주려면 그럼 사전에 그런 훈련 과정 같은 거를 거치게 됩니까? 네, 저희가 일단은 보통 10월 정도에 도성길라잡이를 모집을 해요. 그래서 2달 정도는 실내에서 이론 교육을 받고요. 7개월 정도는 도성에서 이제 직접 발로 뛰시면서 수습 활동을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저 같은 도성 길라잡이가 탄생하게 됩니다. 오, 짧지 않은데요? 네. 2개월의 이론 교육과 현장에서의 7개월에 네, 거의 1년 정도. 거의 1년을 투자해야 길라잡이로서의 네. 그 권위가 주어지는군요. 그러면 그 길라잡이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서울 시민들은 뭐 제한이 없어요? 일반 시민도 가능한 건가요? 네, 누구나 다 도성을 사랑하고 도성에 관심이 있은 시민들이라면 다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간혹 이제 안내를 드릴 때 오해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이제 보수를 받고 안내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신데 저희는 완전 자원봉사고요.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시민단체 회원이다 보니까 오히려 달달이 저희 단체 회비를 납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자원봉사자라는 표현보다는 자원활동가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발적으로 돈 써가면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곳곳에 이제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활동가들이 여러 분야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시민단체들도 이제 과거보다 그런 활동하는 영역들이 다양해져서 좋더군요. 그러면 홍은영 활동가님은 도성길라잡이는 어떤 계기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시게 됐어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2달 동안 실내 교육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보게 됐어요.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면서. 근데 저는 사실 도성길라잡이가 처음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실내 교육만 듣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그 신청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 조건이 그것만 들으면 안 되고 도성길라잡이까지 다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저는 그거와 상관없이 일단 신청을 하고 2개월 교육이 끝난 다음에 도성을 가게 됐는데 정말 그 안내도 너무 좋았고 일단 그리고 그때가 11월이었는데 그때 낙산의 단풍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도 좀 다른 사람들에게 저런 안내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수습 활동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TV에까지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활동하신 지는 이제 몇 년 차신 지금 거죠? 이제 3년 됐어요. 3년 차. 네. 그 3년 동안 이제 많은 시민들에게 또 외국인들과 함께 하면서 그런 그 역사도 알려주시고 그랬을 텐데 뭐 재밌는 이야기 또 에피소드 이런 것 좀 있습니까? 재미난 이야기까지는 없고요. 그냥 아마 저랑 다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도성길라잡이 선생님들이 보통 저희가 4시간 정도 안내를 하는데 끝나고 나면 시민분들이 오셔서 서울에 내가 50년, 60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 줄 몰랐다. 안내 잘 들었다. 너무 고맙다라는 인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내 친구를 데리고 다음 주에 또 오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그럴 때마다 도성길라잡이 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도성에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갈 때마다 이제 계절도 바뀌고 그러면서 풍경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내가 도성길라잡이를 하지 않았다면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내가 이렇게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그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가장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가르치는 거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설명하시고 같이 다니면 그 진면목을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1년 내내 있습니까? 겨울에는 안 합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봄, 가을에 많이들 시민들이 찾으실 것 같은데. 네, 저희가 1월이랑 2월에는 안전사고의 문제 때문에 하지 않고 있고요. 3월부터 12월까지만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 같은 이제 봄철에 참가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겠군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첫째 주랑 둘째 주 안내를 했는데 네. 아무래도 올해 첫 안내고 이제 3월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거의 구간별로 60분, 70분 정도 다 안내를 듣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투어 하실 때 같이 다니시는 인원이 몇 분 정도, 한 60명 정도 되는 네, 거예요? 저희가 신청은 구간별로 80분 정도 받고 있는데요. 네. 뭐 아무래도 당일날 많은 이렇게 변수들이 생겨서 네. 항상 100%의 참석률보다는 한 8, 90% 정도 그렇게 그래도 그 참석하시는 인원이 적지 않은데요. 그분들 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인솔하면서 다니려면 인원이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네, 뭐 마이크 같은 거 이렇게 쓰세요? 그렇죠. 기가폰 네네. 쓰고요. 저희가 네. 앞에서 한 선생님은 안내를 하시고 뒤에서는 또 진행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네. 한 번에 3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 70분이 한꺼번에 가기에는 아무래도 집중도가 그렇죠. 많이 떨어지니까 네. 한 15분, 20분 정도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네 코스 가운데 참가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코스는 어디일까요? 예. 물론 그게 이제 연령이나 뭐 성별이나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조금 알겠네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낙산이나 목력 같은 경우는 접근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족 동반 모임, 그 가족 동반 나들이에 아마 제일 네. 많이 선호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백악이나 인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이 좀 쉽지가 않은 곳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네. 평소에 산을 많이 다니시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구간인 것 같아요. 네. 또 내려와서 먹을 게 뭐 있냐, 먹거리 있는 이런 것도 연결이 되는데 그쵸, 중요하죠. 선택할 수 있는 폭이 4개가 있었어요. 혹시 외국인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 또 그 보면 이게 그 흥인 지문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쪽 찾는 분들도 많고 네. 외국인들도 오시는지 외국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한국인들을 위한 안내를 하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안내 프로그램은 없고요. 예. 대신 저희가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팀을 꾸려서 비정기적으로 원하시는 외국어에 맞춰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오시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죠? 단체로 오시거나 이러면 요청을 하시면 네. 해주시는군요. 네. 이 한양도성이 정말 오랫동안 보존돼 있는 우리 서울 시민들의 자랑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유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유네스코 등재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지금 추진 상황, 준비 상황은 어느 정도로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뭐 잠재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까지는 공식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그 기본적으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다는 거는 Outstanding Universal Value라고 해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말은 한양도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다는 건 지금까지는 우리 서울 시민이 가꿔야 할 문화유산이었다면 앞으로는 우리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다 관심을 가지고 보존해야 될 문화유산이라는 뜻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온 것처럼 저희도 열심히 계속 꾸준히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단순히 정부 기관의 주도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뭐 저희와 같은 시민단체도 중요하겠지만 또 TV를 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같이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되면 우리 홍은영 선생님을 포함해서 활동가들에게도 굉장히 큰 기쁜 소식이 되겠네요. 그렇죠. 많이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시민들에게 다 기쁜 소식이죠. 그런 소식이 곧 들려오리라 믿고요. 자, 한양도성 스탬프 투어 그러면 어떻게 참여하는지 일정과 참여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네, 저희 투어는 100% 사전 예약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하고 오시면 되는데요. 접수는 서울시 한양도성 홈페이지나 종로구청 역사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에 2구간 운영을 하고 구간별로 80분 정도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초등학교 3학년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참여할 때 특별히 좀 주의사항이나 유의해야 될 거나 혹은 뭐 준비물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뭐 일단은 내가 한양도성을 완주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시면 네. 되고요. 그리고 편안한 복장으로 오시면 되는데 간혹 너무 편안한 복장으로 오셔서 치마나 슬리퍼를 신고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네. 저희가 아무래도 산을 넘다 보니까 그런 복장보다는 운동화나 등산화를 신고 오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안내 시간이 한 보통 구간마다 다르긴 하지만 평균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지치실 수 있어서 물이나 간식 같은 거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참가 신청은 완주를 할 경우에만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4코스 가운데 나는 뭐 1코스, 2코스만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원하시는 네. 구간을 본인 스케줄에 맞춰서 신청을 네. 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가능하면 이제 4코스를 다 도시면, 완주하는 네, 게 좋겠죠. 의미가 있고요. 네. 자, 한양도성 스탬프 투어 얘기를 쭉 했는데요. 지금 그러면 활동가로 함께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략 몇 분 정도 되세요? 저희가 지금 수습 활동 하시는 선생님들까지 포함하면 한 120여 분 정도 오, 네. 활동하고 계세요. 많으시네요. 네. 네, 그렇군요. 다들 아주 보람되고 기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한양도성 스탬프 투어 길라잡이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계속 활동하실 계획이신지 그 활동하시면서 기쁜 점들 또 시민들이 좀 많이 이용하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에게 네. 바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지금 한양도성이 2017년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열심히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런 결과가 왔던 거는 많은 시민분들께서 한양도성에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만큼 중요한 거는 일회적인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저희 도성 길라잡이도 깊이 있는 안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양도성 한 번도 오지 않으셨다면 지금까지 한번 방문해 주시고요. 혹시 한 번이라도 와주셨다면 또 볼 때마다 풍경이 바뀌어요. 계절도 바뀌고 그리고 안내하시는 선생님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 또 안내가 달라지거든요. 그 똑같은 도성 네. 구간이라도 그래서 한번 다시 또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저도 몇 번 갔지만 그냥 열심히 간 것밖에 없거든요. 얘기를 들으면 완전히 다른 돌 하나하나에 쌓여있는 그 역사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다음에 갈 때는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를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한양도성 스탬프 투어 관련해서 홍은영 서울 KYC 도성 길라잡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홍은영 활동가님과 함께 활동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동시에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